해외 선물 가이드 시간입니다. 해외 선물 상품 소개해드리면서 관련된 투자 전략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C 글로벌 센터 김선규 소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목 참 좋네요. 그 코로나19로 이 중국의 육류 수입량 증가하고 있다. 굉장히 좋은데 오늘은 그러면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중국은 뭐 경제는 약간 지금 휘청이고 있긴 합니다만 여기에서 좀 얻을 수 있는 투자의 힌트가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조금씩 코로나19는 좀 소강 상태로 조금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네네.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다시 경기 회복이라든가 도로 폐쇄가 이제 다시 풀리는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보일 거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 나면은 결국은 그동안 못 따라갔던 것들 이런 그러니까요. 것들이 이제 다시 회복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상태에서 어느 정도 대도라든가 몇 가지 이제 좀 봐야 될 것들을 이제 좀 이번에 말씀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관련된 상품은 뭐가 될까요? 대두와 오늘은 대도하고 당연히 마른돼지 위주로. 마른돼지? 예, 그 두 가지가 먼저 주가 돼야 될 걸로 보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우선 이거를 하기에 앞서 가지고 네. 미리 말씀드릴 것이 일단 연준 의사록에서도 현재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언급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글로벌로는 이제 약간 타격은 줄 수 있다고 저는 보고는 있어요. 네네.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그래도 한 상반기 이후에부터는 분명히 이제 다시 이제 상승하는 쪽으로 돌아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저 이제 일단 지금은 조금 힘들더라도 충분히 투자 기회는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말씀해 주셨던 것이 지금까지는 이제 중국에서 뭐 아무리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뭐 고기를 많이 먹고 싶어도 이게 그 물류가 안 돼 갖고 공급이 좀 어려운 상태였었잖아요. 제일 큰 이유가 네. 물류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상황이 조금 풀려 나갈 것으로 앞으로 풀려 나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육류의 공급량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네. 여기에서 그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 상품 가격의 상승을 좀 전망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한번 좀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일단은 최근까지 해가지고 업데이트된 그 중국 내의 육류 가격에 대한 그래프가 나온 게 있습니다. 이건 네네.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나왔던 건데 이게 그 국가개발하고 그 국가개발개혁위원회라는 그 중국 기관이 있어요. 거기에서 네. 이제 나왔던 그 자료에 따르면은 이제 소고기 가격에 이제 거의 돼지고기가 근접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월 달 다 돼가지고. 네. 그래서 그만큼 이제 그 돈육이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밑에 닭고기도 지금 올라간 모습은 상당히 완만하지만 전체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비율 자체가 한 30% 이상 지금 가격이 올라간 걸 볼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럼 이걸로 봤을 때 이 닭고기가 그만큼 즉 가금류들의 수요가 그만큼 많이 증가했다는 이야기고 또 그만큼 이제 돼지고기의 수요가 그만큼 이제 가금류 쪽으로 이동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네네. 그럼 여기 나오지 않았던 그 오리라든가 이런 그 중국인들이 또 많이 먹는 가금류들이 있는데 오리 같은 것까지 따지면은 충분히 그건 더 올라갔을 거고. 네네. 그래서 특히 거기 상태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도로 폐쇄가 이루어지니까 중국의 육류 공급은 더 차질을 빚게 된 상태에서 이제 미국이 이제 생닭을 다시 공급을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이 부화장도 있고 다 있는데 왜 미국이 생닭을 공급을 했냐라고 하시면 좀 오해하실 부분이 있는데 네네. 최소한 생닭이 일단은 배를 타고 오는 기간 동안에는 어쨌든 그 사료를 먹여가지고 살려가지고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도로가 폐쇄가 돼 있으니까 중국 내에서는 부화장이 있는 상태에서도 사료가 이동을 못 하고 있어요. 아, 네네. 예, 사료 공급 차질이 오니까 대량으로 결국은 이제 동물들을 계속 폐사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부화장 같은 경우에 병아리들을 진짜 집단 폐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네네. 이 상태에서 거의 이번 한 달 동안 해가지고 거의 1억 마리 이상을 지금 폐사를 시킨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닭이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하면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래도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93억 마리 정도의 그 병아리하고 닭하고 다 해서 그 정도가 되기 때문에 네네. 뭐 1억 마리 정도는 일단은 폐사를 하더라도 큰 문제가 아직은 없는 상태이라서 네네. 당장은 문제가 없지만은 이제 지금 이 상태에서 만약에 도로 폐쇄가 조금 더 연장이 된다 그러면은 그에 따라서 결국은 재고는 그만큼 급감하겠죠. 라이브 스탁 그러니까 생축류에 대한 그 재고 자체는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만약 2월 말까지
정도에서 이 도로 폐쇄가 풀리지 않을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재고는 좀 많이 급감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네. 거기에 따라서 육류의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를 결국은 그 수입을 통해 가지고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수입을 하게 되는 육류가 네. 그리고 대두가 이게 수혜를 받게 될 것으로 향후의 전망이 되는 거네요. 예,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보든 간에 코로나19 사태로 중국 내에서는 육류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데 중국이 전 세계에서 육류를 그러면 얼마나 수입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지금 현재 그 육류는 그 크게 많이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가 2018년도 이후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하고부터 수입량이 급증한 상태거든요. 네. 여기서 이걸 보시게 되면 이제 중국 세관 자료인데 세관에서 이제 220만 톤을 작년까지 완전 수입한 걸로 이제 집계가 된 게 요거예요. 네. 최종 집계가 된 게 이 정도였기 때문에 요걸 하는데 그 당시에 미중 무역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수입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주로 남미라든가 유럽 등지에서 이제 돈육을 많이 수입을 했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이게 그 너무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 남미나 유럽 등지에서도 이게 야 이거 너무 많이 수입을 해가니까 우리가 먹을 게 없으니 이거 당분간은 중국에는 좀 내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네. 양해 좀 해달라 그러고 이게 끊어진 상태예요 사실은. 네네. 그러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약물 가지고 하던 그게 들통이 나가지고 거기를 또 수입을 하다가 안 했기 때문에 맞아요. 그것도 지금 좀 걸려 있고 그러다 보니 올해 같은 경우는 어찌 됐든 실컷 좋건 그 전 세계에서 다 수입을 하는데 그중에 미국에서도 이제 린호그를 수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네네. 그래서 요거를 봤을 때는 앞으로 이제 그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370만 톤 정도까지 올해는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지금 예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네네. 그래프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지금 18일에 우리가 700개에 달하는 그 관세 제외 품목을 중국이 발표를 했거든요. 네.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그 농산물 중에서 대두하고 돈육이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봤을 때는 지금부터 이제 수요가 들어가서 만약에 배로 해서 운송을 한다 그럴 경우에는 3월 중순에서 말 정도 그때부터 통관이 돼가지고 공급이 될 걸로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조금 그 지금 현재 그 뭐라 그럴까 돈육의 선물 시세도 약간은 그런 거를 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도로 폐쇄가 사실 가장 큰 그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포트 쉽게 해서 항구에서 통관을 해줘야 되는데 네네. 통관도 지금 현재 좀 많이 계류가 돼 있는 것들이 많고 단순히 원유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런 수입 물품 자체가 지금 통관에 상당히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관시켜봐야 도시로 운송이 안 들어가지 못한 되니까요. 그렇죠. 네. 그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냐면은 그 속된 말로 정말 길에 나와 가지고 이 재고들이 쌓여 있는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통관을 시키면은 통관을 시키면은 통관하기 전까지 그 보세 창고 안에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보세 창고에서 돈을 내느니 일단은 빨리 통관을 시켜가지고 창고비를 아끼기 위해서 빼놨는데 네네. 이거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가지고 갈 수가 없으니까 계속 길에 야적이 돼 있는 거죠. 네네.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언제까지 해결이 될 것이냐는 이제 도로 폐쇄에 대한 그거를 우리가 좀 더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대두를 비롯한 농산물도 비슷한 상황인가요? 네, 그 특히 이게 대두가 중요한 게 네. 그 지금까지 그 5년 동안 미국에서 수입했던 것 중에 대부분이 대두가 거의 한 90% 가까이 차지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죠. 네. 지난번에 제가 그 보여드렸던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이게 이제 그 미 농무부 자료입니다. 네. 이 농무부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두가 거의 129억 달러 정도를 수입을 했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대부분이네요.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돈육이 여기에서 차지하고 있는 게 5억 9,600만 달러 정도를 지금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여기에서 제가 봤을 때 올해는 지금 이 중에서도 특히 이제 돈육 및 돼지 제품뿐만이 아니라 낙용 유제품하고 그다음에 다른 다른 그 육류들이 더 수입이 숫자가 한 2배 가까이 늘어날 걸로 저는 보고 있는 게 네네. 이 도로 폐쇄로 인해 가지고 그 사료가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상태니까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지금 현재 중국이 발표하고 있는 자료에 비해 가지고서 훨씬 더 그 뭐랄까요 생축의 재고는 급감하게 돼 있거든요. 네네. 최소한 그러니까 아시겠지만은 생물은 안 먹으면 죽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두는 뭐 잠깐 뭐 도도 되는데 네, 생물은 일단 안 먹으면 두 죽거든요. 끼, 세 끼 안 먹으면 이제 또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는 살 빠지는 건 둘째치고 안 먹으면 죽으니까. 네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유지를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이제 도축을 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니 그러면은 생축에 대한 것들이 이제 더 늘어날 수가 없는 상태니까 그러면 여기서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이미 전체 그 물량이 40% 정도 감소했던 이 돈육이 네. 예, 돼지가 이제 생축 재고가 더 늘어나줘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원래는 이 코로나19가 나오기 전까지는 한 올해 10월 정도면 회복이 될 거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네네. 최소한 2, 3년은 더 뒤로 밀린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더 심각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대두보다도 린호그, 네. 마른 돼지의 가격 급등이 조금 더 클 수 있다고 보시겠네요. 저는 일단은 그거는 보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일단 린호그는 분명히 수요가 이번에 크게 올라갈 거기 때문에 올해는 충분히 이제 뭐라 그럴까 수익을 볼 수 있을 걸로는 보고 있는데 네네. 중요한 건 뭐냐면 린호그에 대비했을 때 린호그가 대두에 대비했을 때는 거래 물량 자체가 작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너무 큰 물량을 집어넣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큰 물량은 사실은 대두 쪽으로 몰려가는 게 맞고 그다음에 린호그는 사실은 이제 그보다는 조금 작은 금액으로 가시는 게 맞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시세를 살펴보면서 그에 맞는 전략도 세워보도록 할 텐데 대두와 그 린호그의 한번 시세부터 볼까요? 예, 일단 대두를 한번 보시게 되면 네네. 대두는 지금 상당히 그 재미있게 서서히 완만하지만은 이 상승세를 지금 타고 올라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현재 8달러 94센트로 해서 한 부셜 그러니까 한 푸대당 이제 그 정도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러면은 지금 정도에서는 들어가는 게 딱 좋아요. 예. 그래서 8불 90에서 한 9불 사이, 9달러 사이에서 이제 가격 형성돼 있어 이때 정도 들어가면은 충분히 그보다 많이 이제 먹을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 마른 돼지를 보시게 되면 마른 돼지는 지금 상당히 그 급격하게 올라가다가 다시 잠깐 자리를 잡고 있지만은 요것도 역시 이제 상승 추세를 잡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상태에서 한 67센트 정도부터는 들어가셔도 충분할 걸로 보입니다. 그럼 요 정도에서 들어갔을 때 아마 한 4월 이후까지 이제 만약에 롤오버해서 현재 있는 그 월물을 롤오버 하는 수가 있더라도 네네. 그렇게 해서 좀 더 끌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거는. 알겠습니다. 네. 자, 마른 돼지의 경우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고 싶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른 돼지는 대두에 비해서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물량을 실을 수는 없겠지만 네. 우리가 기대하는 그 수익률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더 높은 것은 그러면 대두와 마른 돼지를 비교했을 때 예. 마른 돼지 쪽에 손을 들으시겠어요? 수익률은 그렇게 되겠죠. 네네. 근데 금액 자체는 원체 크게 들어갈 수 있는 건 역시 대두니까 대두로 가시는 게 나아요. 대두로 가는 게 더 큰 낫겠다. 큰 돈을 쓰실 거면 대두로 가시는 게 나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중국발 육류 대란에 따른 상품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SC 글로벌 센터 김선규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굿모닝 530 글로벌 1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10분 동안 광고 보시고 2부에서 더 많은 내용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